소리만 좀 듣고 있을게.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는 더 자주 혼잣말을 하듯 TV를 켜두곤 하셨습니다. 어느새 그건 어머니에게 잠드는 방식이 되었지요. TV 소리를 들으며 잠이 오는 대로 눈을 감고 굳이 침대로 옮겨가는 수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파에 살짝 누운 채로 눈은 감겼지만 이마는 여전히 깨어 있고 화면의 장광은 밤새 거실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제 택배 왔던가? 응? 무슨 택배요? 어제 택배 왔던가? 같은 질문을 불과 10초 사이에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죠. 단순한 건망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38년째 신경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치매의 전조를 제 환자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치매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병이라 생각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시작이라 여기지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뇌는 단순히 나이로 인해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축적, 반복되는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뇌가 쉬지 못한 밤들이 치매를 키워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자주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TV는 꺼졌지만 뇌는 아직도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듣고 있었고 분석하고 있었고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쉬는 시간이라 부르지만 뇌 입장에선 야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근이 매일같이 반복될 때 당신의 뇌는 조금씩 기억의 회로를 닫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TV 앞에서 잠드는 습관은 일반적인 수면 장애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뇌 노화를 유발합니다. 심지어 뇌파 연구 결과에서는 깊은 수면 중에도 외부 소리가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의 불규칙한 빛과 소음은 뇌의 휴식 회로를 깨워버립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TV를 틀어놔야 잠이 온다. 조용하면 오히려 불안하다. 외롭다.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뇌는 하루도 완전한 휴식을 얻지 못합니다. 매일 밤 뇌는 완전히 꺼지지 못한 채 깜빡거리는 텔레비전 잔상 속에서 희미하게 타들어갑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익숙한 장면일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습관이지만 누구에게나 괜찮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TV 앞에서 잠드는 습관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뇌를 파괴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뇌세포 재생이 방해됩니다. 깊은 수면 중 기억을 정리하는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감합니다.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증가합니다. 특히 시니어 연령층에서는 이 변화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붕괴라는 표현은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말입니다. 환자분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TV 보고 있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너무 피곤했어요. 눈은 감고 잤는데 머리가 멍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기억 회로의 손상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38년간 진료하며 수천 명의 노년 환자에게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치료보다 확실한 효과. 바로 수면 습관의 교정입니다. 어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 바로 이 TV 앞 수면입니다.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는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바꾼다고 치매를 막을 수 있겠어요? TV는 내 유일한 친구인데 그걸 끄라고요? 저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드립니다. 불과 일주일. TV 앞에서 자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침실에서 숙면을 취하도록 한 어르신들. 그들의 표정, 기억력, 집중력 모두 달라졌습니다. 저는 수치보다 표정을 먼저 봅니다. 말수가 늘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표정이 환해집니다.
뇌가 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TV 앞에서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만큼은 끄고 주무셔 보십시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매일 밤 조금씩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억의 벽이 무너지기 전까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 이 이야기가 당신의 뇌를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청 중이시라면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후 이어질 영상에서 뇌 건강을 위한 실천 가능한 수면 루틴과 실내 환경, 개선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38년간 노년신경과 전문의로 진료해온 김도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진짜 해결책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당신의 뇌에게 오늘만큼은 푹 쉴 수 있는 밤을 선물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TV를 켜둔 채로 자는 습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안에 어떤 치명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매일 밤 어떤 방식으로 피로를 쌓아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TV 불빛은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잠이 들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도 TV 화면에서 나오는 미세한 불빛은 여전히 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망막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빛을 감지하고 이 자극은 뇌로 직접 전달됩니다. 뇌는 빛을 낮과 밤을 구분하는 중요한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불빛이 들어오면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라는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뇌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깊은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핵심 물질인데 이 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쉬는 듯하지만 뇌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결국 눈을 감고 있지만 얕은 수면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TV 화면의 장광은 뇌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불을 다 껐더라도 TV 화면의 반짝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뇌는 야간 근무 중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TV 전원을 완전히 끄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리모컨으로 껐다 하더라도 스크린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전원 플러그를 뽑거나 스크린 밝기 조절 기능이 있다면 야간 모드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는 TV를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습관 하나로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깊은 수면 단계로의 진입이 수월해져 뇌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높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는 TV 끄기 캠페인을 통해 어르신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났고 낮에 덜 졸린다, 기억이 더 또렷해졌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침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TV 전원을 완전히 끄고 어두운 조명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단 하루의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졸음 상태에서의 입면은 기억 저장을 방해합니다. TV를 보며 졸다가 그대로 잠드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졸면서 드는 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수면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선 뇌가 정상적인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렘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TV 앞에서 졸다 자는 경우 뇌는 수면의 첫 단계인 얕은 수면 상태에서 머물다가 시끄럽거나 불빛 자극으로 계속해서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렘수면 진입이 늦어지고 그 사이 저장되어야 할 기억들이 뇌의 회로에서 정리되지 못한 채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해마즉
뇌에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기관의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실제 기억 저장력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은 수면 중에 자극이 차단되고 정리될 때에만 제대로 재생됩니다. 그런데 TV 소리와 화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뇌는 새로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이느라 정작 필요한 기억은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졸릴 때까지 TV를 틀어놓지 않기입니다. 대신 수면 준비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등을 틀어두는 것도 좋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자극적인 콘텐츠 예능이나 뉴스를 자제하고 시각적으로 편안한 영상이나 오디오북 등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울 시내 한 노인의 집에서 실제로 진행된 실험 결과 TV를 침실 밖으로 치운 후 기억력 검사에서 이전보다 점수가 평균 12점 상승한 사례도 있습니다. 졸음을 잠드는 신호가 아니라 쉼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침대에 들어가 수면을 준비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수면의 질만 좋아져도 기억력은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세 번째, 수면 중 들리는 소리 자극이 뇌를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잠이 들었다고 해도 우리의 뇌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특히 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듣지 않아도 주변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TV를 켠 채 잠이 들면 우리의 귀는 여전히 소리를 수신하고 있고 뇌는 이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려 애씁니다. 실제로 수면 중에도 뇌의 청각 피질이 자극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잠든 사람과 미세한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잠든 사람의 뇌파를 비교했을 때 소음을 들은 그룹의 뇌파는 수면 중에도 일정한 각성 패턴을 보였고 다음 날 피로감을 더 크게 호소했습니다. 즉, 자는 동안에도 뇌가 일부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뇌가 쉴 틈 없이 자극을 받는 상황은 단순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음 날의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저하시킵니다. 소리 자극이 지속되면 뇌는 자꾸만 경계 상태에 머물게 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뇌 속 염증 반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것이죠. 어르신 환자 중 한 분은 TV를 켠 채로 잠드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도 나야 마음이 편하다며 습관처럼 켜두곤 하셨죠. 그러나 수면 일지를 작성하고 일주일간 TV를 완전히 끈 상태로 잠들도록 권유한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잤다는 느낌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고 예전보다 덜 깜빡하네요. 그분처럼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TV 대신 무음 수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TV 대신 수면 유도용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아예 소리 없는 침묵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루틴 산책이나 동네 친구와의 전화 통화, 짧은 독서 시간 등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한 대안입니다. 소리는 뇌에게 정보를 줍니다. 수면 중 뇌가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 아무리 오래 자도 뇌는 쉬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뇌에게 진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네 번째, 감정 자극이 많은 콘텐츠는 뇌에 피로를 남깁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이 세 가지 콘텐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감정 자극입니다. TV에서 방영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감정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웃음, 분노, 슬픔, 놀람이 모든 감정은 시청자가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동시에 뇌를 극도로 피로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강한 감정 자극을 받으면 뇌의 편도체가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핵심 기관인데 이곳이 깨어 있으면 뇌 전체가 경계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계 모드란 쉽게 말해 뇌가 아직 깨어 있고 잠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감정 자극이 많은 콘텐츠를 보고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면 뇌는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렘수면과 비렘수면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점점 기억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한 고령층 대상 연구에서 취침 1시간 전 자극적인 콘텐츠를 시청한 그룹은 조용한 독서를 한 그룹에 비해 다음 날 인지 테스트에서 평균 점수가 15%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뇌는 흥분한 채로 잠들었고 그 영향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행동은 취침 1시간 전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노, 공포,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는 뉴스나 드라마, 시끄러운 예능 등은 되도록 피하고 대신 조용한 독서나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뇌의 전두엽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76세 이정의 어르신은 예능이 너무 재밌어서 자기 전에 꼭 봐야 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피곤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걱정된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죠. 그 후 저와 함께 1시간 조용한 루틴 만들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지만 2주 후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드라마 대신 조용히 책 읽고 자니까 새벽에 깨는 일도 줄고 머리가 덜 멍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에 뇌를 쉬게 하면 뇌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맡겨두는 것이야말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번째, 반복되는 나쁜 잠은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얕고 불완전한 수면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TV 소리를 들으며 졸다가 잠드는 일, 화면의 깜빡임을 배경 삼아 잠에 드는 일, 강한 감정 자극을 받고도 곧장 잠자리에 드는 일. 이 모든 것이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지나면 뇌는 점점 피로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기억력 저하라는 형태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밥 먹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끊었어요. 사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단기 기억 저장고가 과부하에 걸렸고 새로 들어온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기억력의 문제는 뇌가 기억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저장할 시간과 환경을 주지 못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밤에 쉼을 통해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분류하고 의미 있는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불필요한 정보는 버립니다. 그런데 밤마다 TV 소리, 빛, 감정 자극에 둘러싸여 있다면 뇌는 그 정리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도서관 사서가 책 정리를 하려 하는데 누군가 계속 책을 집어넣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정리는 되지 않고 도서관은 점점 어지럽혀지죠. 그 결과 기억은 뒤엉기고 어떤 정보는 아예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과정을 3개월, 6개월, 1년 넘게 반복하면 뇌는 자기 보호 기제로 불필요한 저장을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 불필요하다는 판단 기준은 사용 빈도입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기억은 뇌에게서 삭제 대상으로 인식되며 결국 치매의 전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81세였던 김원식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드니 있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분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TV를 켜놓고 생활하셨고 주무실 때도 항상 TV를 켜두셨습니다. 제가 뇌 MRI와 인지 기능 검사를 권유드렸고 초기 인지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후 어르신과 함께 수면 습관 교정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TV를 잠자리에서 분리하고 자기 전 루틴을 조용하게 바꾸고 수면 중에는 완전한 어둠과 무음을 유지하게 한 결과 3개월 뒤 검사에서 인지 점수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분의 말투였습니다. 이제는 말하다가 단어가 잘 떠올라요. 내가 나아진 걸 느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는 가능합니다. TV를 켜놓은 채로 자는 그 한 가지 습관만 바꾸면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다고 느껴지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뇌는 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소파에 기대어 TV를 켜두고 눈을 감는 일. 누구나 하는 습관이고 어쩌면 가장 익숙한 저녁의 풍경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이미 쉬지 못하는 밤을 예고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뇌와 수면 그리고 TV 사이의 아주 은밀한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TV 화면의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을 감아도 빛은 망막을 자극하고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얕은 수면만 반복되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두 번째, 졸면서 드는 잠은 뇌의 기억 저장 기능을 방해합니다. 뇌는 렘수면 동안 기억을 정리하는데 TV 소리와 자극은 그 진입을 늦추고 결과적으로 저장되지 못한 기억들이 쌓여갑니다. 세 번째, 자는 동안에도 들리는 TV 소리는 뇌를 각성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청각 피질은 완전히 쉬지 못한 채 일종의 야간 근무를 반복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감정 자극이 많은 콘텐츠는 뇌 피로를 누적시키며 수면 전 감정의 진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는 혼란 속에 잠들게 됩니다. 감정의 진폭이 클수록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수면의 회복 효과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가 반복되면 나쁜 잠이 쌓이게 되고 그 결과 뇌는 기억을 저장할 여유조차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기억력 저하의 시작이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조용한 붕괴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TV를 끄는 것, 감정 자극을 줄이는 것,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뇌에게는 아주 큰 휴식이 됩니다. 한순간의 졸음이 아닌 진짜 깊은 잠을 선물해야 할 시간입니다. 매일 밤 뇌가 재정비되고 회복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기억의 정원입니다. 거기엔 새로운 하루를 위한 에너지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과 당신이 지켜야 할 삶의 조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용한 밤을 준비해 보십시오. TV 대신 음악을, 스마트폰 대신 독서를, 그리고 무엇보다 뇌에게 쉴 수 있는 밤을 주세요. 노년의 기적은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